네,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고 싶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칙과 프로세스들을 정리해 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성공 방정식은요, 일단 나의 강점과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 교집합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를 분석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 자기 탐색 과정이고요. 두 번째, 이걸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목표한 타겟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바로 채널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종합해서 설명해 보면은 나의 강점과 현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교집합을 발견하고 그것을 콘텐츠로 잘 바꿔서 채널을 통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한다.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성공 방정식입니다. 하나하나 좀 쪼개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바로 강점입니다. 강점은 내가 결국 잘하는 일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나는 강점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강점이 없어 라는 관점으로 찾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나는 무조건 강점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게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절대 타인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나를 분석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절대 강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순위를 매겨보시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저희가 10과목, 11과목씩 만약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잘하는 우수 교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 1등이 되는 게 80점이든 70점이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1, 2등은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강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 성취 결과가 뛰어나야지만 강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가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하나의 강점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성과가 좀 잘 나왔어.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겠죠? 노력을 상대적으로 엄청 힘을 쏟지 않았는데도 잘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강점으로 일단 분류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뛰어나지 않지만,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상 잘했던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것을 강점이라고 일단 분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바로 시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절대 나에서 시작하지만 남과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한테 나를 각인시켜서, 인식시켜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시장 환경을 고려하라고 해서 무조건 유행이거나 대세를 따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좀 희소한 분야야. 근데 시장을 봤더니 나와 유사한 가치를 제공한 사람이 아예 없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희소하기 때문에 소수의 팬덤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디테일한 고민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내 주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시장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나에서 시작하고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교집합 지점을 찾는다면 이것이 나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나의 핵심 경쟁력을 찾았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나를 제대로 분석하는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끝났는데 이 다음 단계가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바로 콘텐츠입니다.
나를 콘텐츠로 어떻게 잘 바꾸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많은데요. 이것을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된 컨셉을 고민하지 않아서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컨셉으로 콘텐츠화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가진 이 경쟁력이 어떤 식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셔서 벤치마킹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콘텐츠로 만드는 기법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저처럼 말로 하는 방법, 글로 쓰는 방법, 사진을 찍는 방법, 그림을 그리는 방법 등등등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 내가 조금 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가 좋겠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내가 그 부분을 공부해서 경쟁력을 키우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5, 6년 전에 제가 성대결절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과거랑 완전히 동일하진 않는데요. 더 사실 꾀꼬리 같았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달력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이스 트레이닝을 따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목소리가 조금 듣기가 좋아서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뭔가 잘 쓰려고 하는데 콘텐츠로 만드는 방식이 이게 너무 적합할 것 같은데 현재 내가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핵심 스킬을 익히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시각화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콘텐츠예요. 그러면 내가 사진을 배우거나 영상을 배우거나 그림을 배우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콘텐츠는 잘 나와야 합니다. 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온전히 잘 표현해야 억울하지 않겠죠? 네 번째, 바로 채널입니다. 채널은 즉 내가 가진 콘텐츠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만한 통로가 되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프라인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책도 하나의 그런 매개체가 될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팔더라도 온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신문 기사가 나더라도 온라인 채널을 본인이 보유하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하러 가면 사람들이 온라인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무조건 좀 가지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책이 더 대세였습니다. 네, 근데 책을 내신 다음에도 온라인 채널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출판사에서도 온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저자의 책을 내주고 싶어 하지 이제 온라인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책을 내주는 것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사실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가 된 거예요. 누구나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혹은 내가 목표한 대상들한테 도달시킬 것이냐가 경쟁력에서 정말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채널을 하나 잘 가지고 있으신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어떤 채널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온라인 채널은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블로그, 카페,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브런치 이런 채널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써본 이유는 일단 제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의 일환으로 사람들에게 채널을 계속 권유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채널들을 좀 추천하는 것들을 계속 몇 년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현재까지 저는 블로그랑 페이스북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었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함과 동시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어요. 채널은 앞으로도 사실 새로 생겨날 수 있고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포인트는 그 채널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잘 쓰느냐일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채널을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이고요. 그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를 발행을 잘 하시는 게 퍼스널 브랜딩의 완성 단계에 가깝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것만 다 지킨다고 누구나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양념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건 다음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고, 이 성공 방정식, 이 네 가지에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곱하기를 넣어 놓은 이유는 이게 0이 되는 순간, 그쵸? 내가 핵심 경쟁력은 있고 채널도 있는데 콘텐츠로 잘 못 만들어. 이 부분이 0이야, 1이야. 그럼 당연히 수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나는 경쟁력이 100인데 콘텐츠까지 있는데 채널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채널을 잘 활용하지 못해. 채널 알고리즘도 잘 모르고 나한테 적합한 채널이 아니라면 이것도 성과가 굉장히 낮아져요. 반대로 나는 콘텐츠도 너무 잘 만들고 채널링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의 핵심 경쟁력을 아직 찾지 못해서 쓸데없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수치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큰 시너지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네 가지 키워드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노트 펼쳐 놓으시고 이 성공 방정식 적으신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체크하는 것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누구나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원하시는 목표, 꿈에 빨리 다다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